안녕하십니까. 도론배틀TV의 자유영혼 논객 인사드립니다. LH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주택과 관련한 공정한 거래와 합리적인 공급책 등을 스스로 제공하고 관리 감독해야 할 토지주택공사 공무원이 직접 부동산 투기에 나서다니 매우 부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솔직히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인 게 맞습니다. 당연히 강력한 시스템적인 제어가 없다면 고양이가 생선을 그냥 둘 리 없겠죠. 여기서 어떤 분은 애초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게 잘못이다. LH 내에서 고양이를 걸러내야 한다. 즉 청렴한 개인을 뽑아야지. 고양이처럼 생선을 탐하는 일을 공무원으로 뽑아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고양이입니다. 그 어떤 일을 뽑아놔도 사실상 다 고양이입니다. 애초에 이것은 개인의 청렴에 관련한 문제라기보단 시스템의 미비에 관련된 문제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보여주기식 수사와 강력한 처벌만으로 화가 난 대중들이나 좀 달래봐야지 하고 나왔다간 핵심을 놓치고 말 것입니다. LH공사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을 모두 포함한 재산 변동 상황을 공무원의 급수와 상관없이 입사와 동시에 모두 보고받고 만천하에 공개하고 변동 상황을 매년 보고받는 등의 정교한 시스템을 이번 기회에 갖춰나가야 합니다. 개인의 인권 침해 논란이 있을 만큼 철저하게 가족들을 모두 포함한 재산 공개를 제도화해버린다면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말단 직원으로라도 일단 LH에 지원했다 하면 무조건적으로 본인 포함, 직계, 존속, 비속까지의 모든 재산을 무조건 다 까발려 놓고 이와 관련한 세부적 정보를 의무적으로 밝히고 관계기관에서 이를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인권적 침해 소지는 모두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양해된 채로 입사하는 것으로 그 기준이 바뀌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자신 포함, 가족, 사돈네 팔촌까지의 모든 재산 총합해서 조금의 변동폭만 잡혀도 모두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는 게 가능하게 되고 향후 필요시에 수사의 근거로 삼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국민들의 지지도 모이고 정치권의 각성도 모인 상황이니까 좀 과하더라도 명백한 재발 방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문제는 당연히 말씀드린 대로 잘 처리되어야 할 것이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 그런 당연한 지점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 건과 관련한 대중들의 분노감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여당과 검찰, 언론, 유착체 집단이 어떻게 장난질을 칠 것인지를 중심으로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국민적 공분이 모이는 이런 사안의 경우 그 대중의 분노감이 향해야 할 적확한 포인트를 언론이 나서서 흔들어버리는 경우 부당한 곳으로 그 에너지가 분산되어 버리는 현상을 크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사달을 만드는 데 별다른 기여를 하지 않은 장관 된 지 2달밖에 안 되었고 LH 사장으로서도 임기를 반밖에 못 채우고 퇴사했던 변창흠에게 분노의 화살이 꽂힌다든지 잘됐다! 이번 기회에 문재양을 흔들어보자! 하고 무턱대고 반정부 선동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부정확한 관역으로 분노의 화살이 잘못 인도된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큰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대형 비리 사건이 터졌을 때 항상 있어왔던 현상이었던지라 그리 낯설지는 않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단지 익숙한 현상이라 하여 대수롭지 않게 취급하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과거 조국 법무부 장관 청문회에 딸의 표창장 문제가 큰 변수가 되리라고 처음부터 예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표창장 이슈가 가장 큰 건이 되어버렸죠. 결국 국민적인 분노감이 일단 모이면 그 에너지의 과잉분이 혹시라도 잘못 인도되는 경우에 합리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불똥이 튀고 부당한 공격과 부당한 대립과 부당한 결론으로 치닫게 되는 경우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 이번 LH 건과 관련해서는 언론과 검찰과 여당이 어떤 방향으로 대중을 흔들어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을까? 이 방향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부분이 가장 위험한 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현 시점 LH 수사는 아직 거의 진행된 바가 없고 겨우 접수를 받았을 뿐인데 경찰 수사를 못 믿겠다면서 벌써부터 부실한 수사 문제를 지적하는 기사들이 마구 쏟아져 나옵니다. 요즘 LH, 즉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미공개 내부 정보를 활용해 투기를 했다는 의혹 때문에 온 나라가 들끓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끝내 투입하지 않는답니다. LH 수사가 얼마나 철저히 이루어질까요?
청와대는 자기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막기 위해 가진 수단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LH 사태를 맞아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든 혼란과 모순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잘 압니다. 검찰은 내가 아닌 남을 수사할 때만 필요하다는 이 정권의 태도, 나를 수사하는 검찰이라면 없애버리는 게 낫다는 낯두꺼운 행태, 검찰을 정권의 신여로만 보는 반민주적, 반헌법적 검찰관, 이게 합쳐져 오늘날 문재인식 검찰개혁이라는 이제껏 듣도 보도 못한 희대의 검찰 망가뜨리기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결과나 나오고 비판을 하더라도 해야지. 아직 시작도 하기 전에 경찰 수사의 결과가 부실할 게 뻔하다면서 검찰이 수사했어야 된다면서 마구 벌써부터 물어뜯고 있습니다. 역시 검찰이 나섰어야 하는데 문재양이가 검찰개혁한답시고 검찰 수사권을 다 뺏어와가지고 수사가 개판이 되었다. 검찰의 수사권을 부활시켜라. 이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뭐 검찰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수사권을 막 뺏겨가지고 성질나 죽겠는데 마침 국민적인 공분이 모이는 사건 하나가 터지니까 잘됐다 싶은 거예요. 자기들은 언론 갖고 있잖아. 언론 꽉 잡고 있잖아. 그래서 언론 좀 동원해서 장난질을 좀 치면 대중들의 분노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연결지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승산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언론을 동원해서 이 건을 검찰의 수사권 부활 문제와 연결시켜버리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고지고대로만 따지면 이 건의 경우는 검경 수사권의 합의안에 따라 전혀 검찰이 관련될 이유가 없습니다. 검찰이 수사 개시에 관여할 수 있는 범죄의 영역은 이제 한정되어 있습니다.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이 6가지에 한정되는데 부동산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요. 경제에 해당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경제라 하면 자본시장법에 적용되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건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부동산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요. 민주당 180석의 힘으로 검찰은 이 영역에 손 떼는 것으로 국민적 합의를 봤어요. 그런데 검찰은 그게 너무 아까운 겁니다. 우리가 수사권을 되찾아와야 하는데 일단 대중의 분노를 폭발시킨 대형 사건이 터졌으니까 이거 좀 잘 요리해서 경찰에게서 수사권을 다시 빼앗아올 수 있도록 여론 조작하는 용도로 어떻게 잘 좀 요리해보자. 딱 검찰이 그러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현실적으로는 검찰의 그림대로 잘 흘러갈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애초에 이 사안은 이 건에 대해서는 명쾌한 수사 성과가 나오지 않을 확률이 매우 큽니다. 뭐 경찰의 수사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차명 소유라는 묘수가 존재하는 한 공무원의 사돈네 팔촌이나 주변 지인들에 대한 조사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경우에 실제 그 비리 공무원과의 연줄에 의해서 부동산을 구매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구매를 했는데 우연히 그 비리 공무원의 이웃이거나 사돈네 팔촌이었던 것인지 형평성 있는 기준을 잡아서 구분해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검찰은 이미 이 부분을 간파하고 어차피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 딱 떨어지는 결과가 나오기는 힘들 것이 뻔하니까 미리 그럴 줄 알고 보실 수사니 뭐니 어쩌니 떠들면서 경찰 수사력을 문제 삼기 위해서 총알을 최대한 장전해 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난관이 있어요. 정말로 경찰이 열심히 해서 딱 떨어지는 결과를 내놓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랬다고 하더라도 언론의 선동질이 가세하여 저 정도로는 부족하다 하고 막 합세해서 떠들어버리면 그 어떤 결과를 내놓아도 부족한 게 되어버립니다. 현재 화가 난 대중들은 해당 투기범들을 사형시켜야 한다라고까지 극단적 의견들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중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정의 구현의 타격감은 실제 적정선의 처벌보다 훨씬 높아야만 겨우 만족시킬 수 있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따라서 경찰이 내놓은 수사 결과가 객관적으로는 적당하고 충분히 강도 높은 결과였다고 하더라도 이건 언론이 어떻게 불을 지피느냐에 따라 반응이 달라질 것입니다. 허탈해하는 대중들의 마음은 누가 어루만지겠느냐? 10년간 일해도 집 한 채 못 사는 셀러리맨의 허한 마음, 과연 투기꾼 처벌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식으로 감성을 자극하는 기사를 실제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마구 언론에서 쏟아내버리면 투기 공무원들에게 객관적 수준보다 과한 징역 10년 또는 무기징역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억울한 대중들의 마음에 불을 지필 수가 있게 됩니다. 정말로 힘든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울분에 막 쌓여 있는데 사실 그 주관적 울분은 해소의 역치가 사람마다 제각각이고 분위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는 언론은 감성 자극 신공을 최대한 잘 활용하여 무슨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대중들의 분노를 꺼뜨리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난관, 세 번째 난관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실상의 하이라이트죠. 경찰이 국민들 눈치를 너무 의식한 결과
조금이라도 절차적 정당성에 어긋나는 수단을 동원해버리는 경우 검찰이 이를 눈을 부릅뜨고 마구판에서 칼질을 해버릴 것이라는 사실. 자, 이번 건은 검찰이 전혀 개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최초의 거대 비리 사건입니다. 그만큼 경찰은 역사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했던 큰 부담을 안고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당연히 기대에 부합하기 위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겠죠. 검찰과 언론과 여당과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치 시험을 보듯이 총력을 기울여서 모든 역량을 퍼부을 것이면 뻔한 일입니다. 그런데 위에 부담을 안고 총력을 다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좋은데 정말로 딱 떨어지는 사이다 그림을 억지로 선보이려다 보면 욕심이 과해서 무리수가 동원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무리수? 뭐 검찰들이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가짜 증인 앉혀다가 협박으로 증인 받아내기, 뭐 가짜 증거 만들어다가 거짓으로 상황 왜곡하기. 수사권을 가진 입장에서는 결과 욕심이 과할 경우 위와 같은 무리수를 동원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누군가 단 한 명이라도 위와 같은 무리수를 동원하여 수사를 했었다는 증거가 단 한 개라도 발견되는 경우 오히려 그 부분이 언론과 검찰의 집중적인 타겟이 될 것입니다. 충분히 검찰은 이런 부분을 극도로 증폭시켜서 본질을 흔들 수 있는 힘을 가졌고 이미 그런 식으로 재미를 많이 봤었습니다. 김학의가 범죄자인 것은 다 아는데 절차를 제대로 안 지켰다고 출국 금지한 공무원이 잘못했다고 선동하는 게 검찰로서는 가능한 상황입니다. 뭐 초원복집에서 김기춘이 직접 육성으로 정치인들과 결탁하여 구린 짓을 한 게 다 드러났는데 도청한 게 진짜 더 잘못이라고 선동하는 것도 검찰에게는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게 검찰이 프레임을 전환하는 초특급 노하우입니다. 바로 적법 절차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앞뒤 정황 다 가리지 않고 칼로 목 따버리기. 적법 수단에서 벗어난 무리수를 조금이라도 던지는 순간 검찰은 바로 칼 들고 들어와서 경찰 목을 따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걸 명분 삼아서 검찰 수사권의 부활 문제로 바로 연결시켜버리겠죠. 애초에 검찰에게서 수사권 일부를 빼앗아다가 경찰에 인계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소불위의 검찰이 휘두르는 정의를 망각한 무리수 낭발. 바로 이 부분이 핵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짓거리 하지 못하도록 수사권을 분산시켜놨더니 경찰도 똑같은 짓거리를 해? 이럴 거면 왜 애초에 검찰개혁한답시고 생 난리를 쳤나? 어차피 검찰이 하나, 경찰이 하나, 칼춤쇼를 추기는 마찬가지고 증인 협박하고 증거 조작해서 그림 맞춰가기는 마찬가지 아닌가? 이럴 바엔 그냥 검찰이 수사권 그대로 갖고 있는 게 낫겠다. 검찰개혁은 개뿔. 문재인이 검찰개혁한답시고 시끄럽게 난리치더니 결국 이게 검찰개혁의 결과냐? 이에 따라 검찰개혁의 대의는 실종되고 검찰개혁을 추진했던 대통령 및 범민주 세력은 지지를 크게 잃을 것이며 대척점에 서 있는 검찰 출신 대선 주자인 윤석열의 지지율이 고공행진하게 될 것입니다. 경찰은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절대적으로 무거운 부담을 안고 이번 수사에 임해야 합니다. 전대미문의 부담감을 안고 전대미문의 국민적 분노를 담은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경찰은 스스로의 조직에 명운을 걸고 이 수사를 잘 해내야 합니다. 이 잘 해내야 한다는 것은 무조건 처벌을 강렬하게 해야만 한다는 것만 있진 않습니다. 공정한 증거에 입각하여 정도를 지켜가면서도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합니다. 이 점이 다른 그 어떤 때보다 어려운 부담이 될 것이며 이것을 얼마나 잘 처리하느냐에 따라 사실상 검찰개혁의 명운이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찰 여러분들, 흔들리지 말고 정도에 입각한 바른 수사를 통해 실력을 입증해 보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